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, 또 20대 딸은 파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부가 피해 아동을 입양해서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요. 성폭행 피해 사실은 이제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아내가 외출한 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사건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이 사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이제 이 딸을 입양을 한 것인데요. 근데 입양을 하고 한 달 만에 2019년 7월 달에 이 성폭행 범행이 이제 일어난 것이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또 이 성폭행이 또 한 차례 이루어져서 두 차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. 이것은 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내가 배우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서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데, 예. 이러한 피해 사실을 결국 피해 아동이 자신의 양모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결국은 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,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러면 입양을 할 때 그런 의도라던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입양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인데, 예. 이게 이전에도 사실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던 어떤 맹점이랄까요?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상당히 좀 우울한 기분이 드는 사건입니다. 예, 가해자인 양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범죄 사실을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단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지금 A씨가 기소된 죄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이고, 또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친족에 의한 강간도 동시 성립을 합니다. 예. 이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인데요.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사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징역 17년이 나왔거든요. 예. 이것도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감경 요소가 없어요.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동기라든지 범행의 이유에서 뭔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양형에 반영이 되는데, 예. 성적 욕망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형 요소를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이 기대됩니다. 저희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상황은 당연히 이 같은 상황에서 양부의 어떤 부녀 관계라고 할까요? 이건 유지되기가 당연히 힘든 것이고 유지돼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양 청구라는 것이 이제 가능한 상황인가, 그것인데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파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. 일단 파양을 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에 대해서 양부모가 학대를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양자로부터 이 양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, 예.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양부가 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학대로 보고 당연히 파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근데 예. 이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파양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이 양자가 양부모를 아니면 양부모가 양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, 예.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. 이걸 대신해서 파양 청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법에는요, 우리 법에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은 검찰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검찰이 이제 파양을 청구하게 되면 파양이 이제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,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그런 전망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번에 검사가 이례적으로 이제 파양 청구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,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은 검찰에서는 파양 청구를 하지 않고 보통은 친권 상실 청구를 했습니다. 예. 근데 친권 상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굳이 이 아버지와 아니면 이 양부와 양모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. 예. 이 가족부터 도망 나오고 싶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친권 상실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어주는 이런 파양이 절실한 상황인데, 이번 창원지검에서 되게 첫 번째 사례로 파양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파양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. 파양의 종류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고 합니다.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. 네, 협의상 파양이라는 거는 이 양자와 이 양부모 사이에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 이제 이 양자 관계를 끊자라고 하면
하면은 그거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예, 예. 법의 특별한 이유나 조건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진행이 되면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. 예. 이제 두 번째 이제 재판상 파양이라는 것처럼 이거는 더 이상 이 친자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. 양자에 대해서 양부모가 학대를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양부모에 대해서 양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사건은 재판상 파양인 것이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가족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네, 맞습니다.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. 예, 그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사건까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. 박주희 변호사,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